안녕하세요. 중국 주식 이야기하는 마라스톡입니다. 올해 중국 화장품주로 각광을 많이 받던 종목이 있었는데요. 바로 미국에 상장된 예센, 티커는 YSG라는 기업입니다. 퍼펙트 다이어리라는 화장품 브랜드를 갖고 있는 기업인데요. YSG를 지금 이 영상에서 처음 들어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퍼펙트 다이어리라는 색조 브랜드를 가진 회사고요. 그동안 중국 화장품 브랜드에서는 절대 볼 수 없었던 세련된 디자인, 10,000원밖에 안 되는 립스틱, 독특한 색 조합의 아이섀도우, 도인 마케팅과 MZ 세대들의 호응을 얻으면서 2020년 11월 20일에 미국에 상장된 중국 로컬 1위 화장품 브랜드입니다. 이런 화려한 설명과는 다르게 상장 이후에 시가총액이 80%나 줄어들었는데요. 상장 당시와 현재 어떻게 회사가 달라졌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당시에 YSG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순이익 흑자 전환, 화장품 산업 경쟁 문제, 색조 브랜드의 단일화. 처음에 한국 로즈샵 브랜드가 어떻게 유명해졌을까요? 일단 가격입니다. 로컬 브랜드의 경쟁력이 되기도 하고 아킬레스건이 되기도 하는데요. 중국도 MZ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핫플레이스 가서 메이크업도 예쁘게 하고 인증샷을 올려야 되는데 중고등학생, 대학생들 입장에서는 맥이나 바비브라운 같은 유명한 외국 색조 브랜드를 사기에는 좀 꺼려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이전에는 중국 브랜드를 사기에 품질이 너무 따라주지도 않고 디자인도 워낙 구려서 한국 화장품이 그 자리를 대신했는데요. 이제는 그 자리를 중국 로컬 브랜드가 메꾸고 있습니다. 세련된 디자인, 극강의 가성비를 잘 녹여내면서 퍼펙트 다이어리는 빠르게 중국 로컬 색조 브랜드 1위로 부상을 했는데요. 하지만 소비자가 행복하다고 해서 기업이 또 행복하리란 법은 없죠. 그만큼 마케팅 비용으로 돈을 많이 태웠기 때문에 순이익이 흑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한테 생소한 모델은 아니죠. 미국에 특히 상장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순이익이 대부분 흑자를 기록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한 유저당 나중에 창출해낼 수 있는 가치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적자를 봐도 시장에서는 고밸류에이션을 적용을 받는데요. 반면에 YSG 같은 경우에는 상품을 다루게 되기 때문에 제품 가격을 올리던지 마케팅 비용을 줄이던지 결국에는 제품 경쟁력과 산업 경쟁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이미 상장 당시에 YSG도 이 부분을 크게 인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름 비용을 잘 줄이고 있어요. 올해 2분기 매출액을 보시면 15.3억 위안으로 53% 증가를 했고요. 특히 YSG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지털 마케팅, 직접적으로 고객을 유치하는 DTC 모델을 갖고 있기 때문에 DTC 고객들의 평균 매출액도 100위안을 넘어선 117위안을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좀 더 따져보면 유저 증가율 대비해서 이 마케팅 비용 증가율이 훨씬 더 높다는 게 문제인데요. 중국 화장품 산업의 잠재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한국 화장품 브랜드는 물론이고 외국 브랜드, 이제는 로컬 브랜드까지 나서서 경쟁을 하고 있어서 이 유저를 유치하는 비용, 유저당 코스트는 아직까지도 높은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DTC 유저는 13% 증가를 했지만 마케팅 비용은 50% 이상 증가를 했기 때문에 비용 증가 대비 유저 증가 혹은 소비자가 사용하는 금액의 증가는 미미한 상황입니다. 결국엔 산업 경쟁 이슈로 이어지는데요. 적자를 기록해도 시장에서 YSG를 주목했던 거는 중국 로컬 색조 브랜드 1위를 기록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던 화시즈라는 브랜드한테 1위를 빼앗긴 게 가장 큰 문제 같아요. 화시즈는 중국스럽고 더 고가 라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YSG, 퍼펙트 다이어리랑 같은 물건을 팔아도 훨씬 더 GMV가 높게 잡히는 경향이 있지만 1위라는 상징성을 빼앗기면서 퍼펙트 다이어리, YSG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많이 낮아진 상황입니다. 적자를 기록하고 1위에서 밀려나도 매출 규모 자체가 빠르게 성장을 하면 시장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존버가 가능한데요. 이런 상황에서 YSG가 이번 2분기 실적 콜에서 3분기 가이던스를 아주 실망스럽게 내놓았습니다.
사실 지금 중국의 소비 자체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8월달 화장품 소매 판매액 증가율은 0% 성장을 안 했습니다. 중국은 사실 이제 코로나가 많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대형 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안 쓰는데도 색조 브랜드의 판매액이나 GMV 증가율이 계속해서 둔화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YSG는 대표 성장주였기 때문에 시장이 기대하는 건 이만큼인데 3분기 매출액 성장률 가이던스를 10에서 15%로 제시를 하면서 기대감도 많이 낮아진 상황입니다. 그럼 YSG는 답이 없는 걸까요? 물론 주가는 많이 하락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YSG의 경영진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디저트로 유명한 식당이라고 하더라도 돈이 되는 건 식당을 빛낼 수 있는 메인 디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YSG도 중국의 대표 화장품 브랜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초 브랜드, 프리미엄 라인으로 가야 된다는 거를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 당시에 3개 브랜드에서 현재는 7개 브랜드로 브랜드를 확 높였는데요. 새롭게 늘어난 4개 브랜드 모두 기초 브랜드입니다. 이미 상장할 때 우리는 인수합병에도 굉장히 열려있다고 말을 했는데 영국의 박수진 화장품이라고 불리는 이브롬을 인수를 했고요. 대만의 또 유명한 닥터우를 같이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퍼펙트 다이어리도 더 이상 저가 라인이 아니라 좀 더 프리미엄 라인으로 가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좀 더 저가 라인인 핑크베어라는 브랜드도 새롭게 런칭을 했습니다. 결국에 경영진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기초 브랜드 그리고 수익성 향상인데요. 전체적인 마진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GPM도 65.7%로 4.6%포인트나 상승을 했고요. OP마진 적자도 축소가 됐습니다. 결국에 비용 줄이고 수익성 높이고 기초 브랜드로 확장을 해서 단순히 저가 브랜드에 그치는 게 아니라 중국의 종합적인 로컬 브랜드로 성장하겠다라는 게 경영진의 전략인데요. 여기까지 되는데 오래 걸리는 데다가 중국의 소비주에 대한 시장의 시각 그리고 화장품 산업의 경쟁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주가는 계속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화시즈도 매력적인 브랜드긴 하지만 일단 가격대가 로컬 브랜드 치고는 좀 높고요. 화시즈 자체는 지금 기초 브랜드보다는 워낙 색조 브랜드 중심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좀 더 라인이 다각화된 YSG가 저는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퍼펙트 다이어리가 중국의 트렌드가 빨리 바뀌는 걸 캐치를 하고 유명한 아이섀도우나 립스틱을 빠르게 런칭을 해서 성공을 한 DNA가 있기 때문에 기초 브랜드에서도 그렇게 빠르게 트렌드를 읽는 능력, MZ 세대들을 겨냥한 어떤 디자인 이런 쪽에서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요. 황무지와도 같았던 이 중국 젊은 여성들이 화장을 시작했다는 점, 앞으로 시작할 사람들이 더 많다는 점에 저는 좀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주가가 반등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소비가 반등하고 광군절 때 다시 화시즈를 넘어서는 실적을 보여준다거나 올해 많이 인수했던 기초 브랜드들이 성공적으로 안착을 해서 실적으로 가시화된다거나 하는 이슈들이 남아있는데요. 단기간에 보여주긴 어려운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도 제가 계속해서 영상으로 업데이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YSG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았고요. 다음번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再见!